안녕하세요. 스카이 윤쌤 영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수능 순서 잡기 문제죠. 37번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아무래도 지금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도 보겠지만 주로 고2나 고3에 올라가는 또는 재수생이나 N수생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으므로 구체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본 단어 설명이나 어떠한 기초적인 문법 설명도 많이 곁들일 예정이니 하루에 하나씩 혹은 두 개씩 공부한다 생각하고 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랑이 아니라 웬만한 학원 선생님이나 웬만한 강사보다는 본인의 강의가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알차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제 강의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셔도 특히 고등학생이나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또는 그 이상의 토익이나 토플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37번. 일단 박스를 보시면 자, The most commonly known form of result-based pricing is a practice called contingency pricing used by lawyers. 자, 그래서 the most common, 자,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죠. 근데 result based pricing, 결과에 기반을 둔 pricing, 어떤 가격을 매기는 것. 자, 동사니까 동사에다 ing 붙였겠죠. 그러니까 가격 책정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에 기반을 둔 가격 책정의 가장 흔한 일반적인 그러한 형태는 is a practice. 자, 이때 practice가 우리가 보통 연습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습 또는 관행 그렇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 공부하면 꼭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영어 사전을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1, 2, 3, 4, 1, 2, 3, 4, 5 이렇게 나오니까 가급적 1번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기본 그 맥락을 그 단어가 가진 기본 뜻과 기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따로따로 1번부터 2, 3, 4, 5 순으로 외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practice, 어떤 연습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관습이나 관행이란 뜻입니다. 근데 cold, 불리워지는 is cold네요. sorry. 뭘 쳐야 되냐? 여기 어딨냐? 야, 나와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뭐라고 불리워지는 practice, 관행이다. 원래 콜이란 동사는 참고해서 얘기하면 물론 콜이 뭐 부르다, 요청하다, 그냥 누구누구를 부르다, 누구한테 전화하다 그러면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로 삼형식인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나오는 단어로 쓰일 수도 있지만 콜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이기도 해요. 자, 콜 A, B 하면은 A가 목적어, A, B가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같은 단어 뭐가 있죠? name, 이름이라는 name, name AB. 똑같은 단어입니다. A를 B라고 이름 부르다, 이름 짓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call A, B에 A가 빠져나가서 practice 자리에 간 거고 B는 그 뒤에 있는 contingency pricing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요 cold가 정답이 되는 거죠.
콜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컨티니어스 프라이싱이라고 불리우는 관행, 관습이다 이런 얘기고. 자, 원래 컨티전시는 조금 원래 뜻은 어떤 우연이나 어떤 그 우연한 사건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뜻으로 컨티전시의 같은 뜻으로 chance나 accident 밑에 써놨죠. accident나 chance 요 다른 단어로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틴전시 프라이싱을 어떠한 가격 책정이라는 건데 어떤 우연성에 대한 우연히 발견하는 사건에 대한 가격 책정. 자, 모르면은 그냥 요 자체를 동그라미를 치고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얘에 대한 기본 뜻이 여기 result based pricing 어떤 결과에 기초로 하는 가격 책정. 요 앞에 있는 result based pricing을 의미를 둬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used by lawyers. 자, 변호사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정도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연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B의 첫 문장과 C의 첫 문장을 비교해야 되겠죠. 자, B의 첫 문장 보면은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clients are ensured that they pay no fees until they receive a settlement. 자, 그래서 by using contingency program. 자, contingency program이라고 아니 pricing이라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are insured that 이하라고 안심받는다. 자, 뭐라고 안심을 받느냐면은 they pay no fees. 그들은 어떤 수수료겠죠, 수수료. 어떤 수수료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until 언제까지? They receive a settlement. 그들은 a settlement. 자, settlement란 단어가 잠시 보시면 요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단어네요. 자, settlement는 원래 settle 기본 가장 흔하게 쓰는 뜻이 뭐죠? settle이 정착하다, 정주하다. 그게 기본 뜻입니다. 1번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인 것은 어떤 해결하다, 해결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1번 뜻은 어떤 정착하다, 정주하다. 정착, 정주가 1번 뜻이고 여기서는 지금 변호사들의 어떤 사건이 세틀되는 거니까 사건이 해결되다, 완결되다 그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세틀먼트를 받을 때까지 고객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C의 첫 문장을 보면은 Contingency pricing is the major way that personal injury and certain consumer cases are billed까지. 그래서 컨티전시 그 프라이싱은 어떤 중요한 방법인데 자, 어떤 방법이냐면 that 지금 쳐져 있죠. 자, 요렇게 자, personal injury. 자, 개인적인 어떤 인절이니까 어떤 그 상처를 받는 거, 피해를 받는 거, 개인적인 피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소비자의 사건이 청구되어지는 원래 빌 하면은 자, 빌도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 빌이란 게 뭐예요? 화폐, 지폐, 종이 이런 뜻도 있죠. 근데 청구하다, 청구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빌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피해 사건이나 또는 특정의 어떤 소비자 사건이 청구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이다. 즉, 언제 일어난다? 개인적인 피해 사건이나 특정 소비자 사건일 때 보통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n this approach. 자, 그래서 자 B와 C의 첫 문장을 보면 자 C에서 어떤 컨디션 그 프라이싱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B 첫 부분은 자 이러한 컨디션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 by ing죠 뭐뭐에 의해서 이런 뜻인데 의해서 고객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것에 의해서 고객은 지불하지 않는다. 이거 연결보다는 컨디션 프라이싱은 언제 일어난다. 요게 더 자연스럽겠죠. 요게 이어지는 게.
자, 그러면 C를 먼저 보고 그 다음 C의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n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lawyers do not receive fees. 자, 변호사들은 어떤 수수료, 뭐 수수료나 뭐 요금이라고 생각합시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는 payment, 어떤 지불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할 때까지 until. 그 다음에 the case is settled. 그 사건이 is settled. 자, 이때 settle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착하다, 정조하다는 뜻도 있지만 해결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나 저희가 해결될 때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요. 여기서 뭐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수능 본 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아마 변호사를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흔히 대부분 그렇습니다. 참고 삼아 얘기하면 처음에 사건을 의뢰하면은 그 사건 착수금을 먼저 받아요. 뭐 300, 500 또는 그 이상 사건의 경우에 따라 또는 변호사의 어떤 수준이나 고위직에 있다가 나온 변호사들은 엄청 비싸게 받죠. 그래서 보통 착수금을 받고 그 다음에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성공 보수금을 받습니다. 사건에서 승소해가지고 고객이 내가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는 1억을 돌려받았다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를 또 성공 착수금을 따로 받아요.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마 부분적으로 시간이 좀 길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돈을 조금씩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소득이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내가 변호사를 만난 바로는 보통 그렇습니다. 참고 삼아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은 돈을 받지 않는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 사건이 is settled, 해결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when. 자, 이게 뭐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후 나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은 which 그리고 그것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부사의 계속용법이 있는데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when 그리고 그때 블라블라블라 또 뭐가 있어 where 그리고 그 장소에서 where는 꼭 장소에만 쓰이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나 경우에도 where를 쓰여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 when이 됐습니다. 해석은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리고인지 그렇기 때문인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리고라고 해석을 합니다. 계속적 용법의 분사 구문 이런 식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paid 지불되어진다. a percentage of money. 자, 그 돈의 퍼센트를. 그 다음에 그 돈이 뭐냐면 that client receive. 그 고객이 받은 돈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C로 이어지고 B보다는 B의 첫 문장 항상 주어진 박스 안에 이어질 때 보면은 B의 첫 문장이 낫겠나 C의 첫 문장이 낫겠나를 첫 문장 B의 첫 문장과 C의 첫 문장을 읽어보고 문제를 고르는 겁니다. 자, 돈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냐 B냐를 봐야 되겠죠. C로 결정을 했으면 자 A와 B를 두 개를 비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장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의 첫 문장은 받고 A의 첫 문장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on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is compensated.
자, 그래서 그러므로 only 단지 an outcome 결과물, 산출물. 근데 in the client favor. 자, 고객의 어떤 고객의 호의 그쪽 측면에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나 도출물이 is compensated. 자, compensate란 단어, 제가 이 문장에서 compensate란 단어를 볼 때 상당히 불만인데, 왜 불만이냐면은, 조금 한 1분 정도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문장들은 상당히 짧은 문장입니다. 불과 한 10에서 10 몇 줄의 하나의 짧은 지문으로 이루어진 그 문장을 갖다 놓고 지금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문장의 주제는 뭐냐, 뭐 제목을 뭘로 설정할 거냐, 뭐 빈칸 뚫어놓고 나서 빈칸 추론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문장이 짧다 보니까 짧고, 우리가 정말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도 고2, 고3 때 성문 종합영어를 혼자 아침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공부를 했는데, 혼자 잡수고 공부할 때 그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문 종합영어에. 그때 어떤 그 존 F 케네디의 어떤 취임연설, 이너그럴 어드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이라든지, 또는 여러 철학가나 사상가들의 어떤 좋은 문장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볼 수 없는 그러한 유명한 작가나 사상가나 철학자들의, 또는 정치인도 있겠죠. 정치인들의 어떤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어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글들은 이렇게 짧질 않아요. 좀 더 깁니다. 대부분 길고 이제 장문 독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이 지문은 그런 사람들의 글보다는 대체로 봤을 때 짧은,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평론가나 그런 조금 이제 뭐 시사평론가라든지 또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그런 글을 갖다 놓고, 왜냐면 너무 길면은 시험 문제 내기가 참 마땅치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짧은 글을 갖다 놓고 이 문제를 내고, 그리고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 compensate는 원래 기본 뜻이 뭐죠?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보상하다, 배상하다입니다. make up for, 그 수거랑 같은 뜻입니다. 보상하다, 배상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것을 지불하다, pay, 그 정도의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어 하나당 뜻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 단어 뜻 외울 때 첫 번째 있는 거 외우기도 바쁘거든요. 사실은 1번이나 2번 거. 근데 이거는 compensate는 미국에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미국에서 원래 전통적인 그 지불하다가 전통적인 뜻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돈을 지불하다, 뭐 그런 식으로 지불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출제자 같은 경우는 paid라고 바꿔서, 단어를 바꿔서 좀 출제를 해주길 바래요. 이렇게 compensate를 그냥 넣어놓으면은 고객들의 호의적인 측면에서의 결과물이 is compensated, 보상되어진다, 배상되어진다, 무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학생들은 사실 그 기본적인 뜻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주 쓰이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외곽진데 저 끝에 4번, 5번에 있는 뜻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말 특수한 경우는 밑에 단어를 따로 알려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거나 없습니다. 그것도. 그 기준도 참 애매모호해요. 예. 이 평가원의 그 기준이 워낙 들쑥날쑥합니다. 안 알려도 될 그런 뜻의 단어는 알려주고, 오히려 좀 알려줘야 될 그런 뜻의 단어는 또 안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컴펜세이트 하면 원래
보상하다, 배상하다 이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불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호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이긴 거죠. 승소를 했을 때 그러한 결과물, 즉 뭔가 돈을 받겠죠. 그 결과물만이 지불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는 therefore,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그 지불되어진다, 돈이 지불된다. 그러니까 시의 끝부분, 끝부분에 보면은 뒷문장에서 변호사들은 돈을 받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돈을 받는다. 그 고객이 받는 돈의 일부 퍼센테이지를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끝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게 요 A 부분. 그러므로 단지 고객의 호의적 입장에 있는 그 결과물이 is compensated, 지불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 자,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입장으로부터 어떤 견해로부터 the pricing makes sense in part because, 조금 키울게요. 됐습니다. 자, in part, 부분적으로, because most clients in these cases are unfamiliar with and possibly intimidated by law firms. 자, 그래서 그러한 고객의 입장으로부터, 고객의 견해로부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격 책정은 make sense, 말이 된다, 말이 통한다. in part,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놓칠까봐 이렇게 좀 점을 찍어 드릴게요. 대부분의 고객은,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고객은 are unfamiliar with, 자, 친숙하지 않다 이거야. 그리고 possibly, 아마도 intimidated, 자, intimidated 위에 밑에 줬습니다. intimidate가 위협하다. 자, 그리고 자, 위협을 받는다. 그 다음에 by law firm, 자, 법을 다루는 그러한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가 있죠? 가장 유명한 그 법무법인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새 문제가 된 적인데, 하여튼 그러한 그 김앤장, 뭐 김앤장도 있고 율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법무법인들과 첫 번째는 unfamiliar with, 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법무법인에 의해서 두 번째는 아마도 위협받는다. 위협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위협하진 않겠죠, 고객을. 근데 어떤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된다, 위협받는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heir biggest fears are high fees for a case that may take years to settle. 자, 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high fee, 높은 수수료다. for a case, 그 사건에 대한. 근데 그 사건은 뭐냐면 that may take years. 이때 take는 시간이 걸리다라고 쓰는 동사입니다. 시간이 걸리다. 자, 혹시 중학교 때 요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동사로 쓰인 take, 혹시 외운 문장 기억나나요? 자,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A, B. B가 it takes 2 hours.
애들한테 요 두 문장은 반드시 외워라라고 강조하는, 통으로 외울 것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가르칠 때. 여기서 첫 번째 how long은 how long, 뭐 how often, how much, how many,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 그런 건데, 시간을 물어볼 때 시간을 나타내는 how long입니다. 얼마나 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할 때 얼마나, 시간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how long입니다. 너는 키가 얼마나 커? 그럴 때는 how tall, tall. 그리고 너는 얼마나 자주 거기에 가니? 그러면은 how often, often, 자주라는 how often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그때 이때 있으면 뭡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자, 비인칭 주어가 여러 가지 뜻에 써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요 take라는 동사, 요 take가 뭡니까?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기본 뜻 take는 뭐죠?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취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세 단어를 주의 깊게 how long과 it과 take를 꼭 암기해야 됩니다. 통문장을 암기하시고.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합니까? It takes, it. 자,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takes, 시간이 걸리다. 그 다음에 2 hours, 2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문장을 제가 써놓고 외우게끔,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이라서 외우게 시키죠. 자, 여러분들 잠시 정지해놓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 쓰셨죠?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게 왜 이래? 쏘리. 자,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 해석해 보면 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높은 수수료다. 사건에 대한. 근데 수년이 걸릴지도 모를, 뭐 하는데? to settle, 해결하는데 수년이 걸릴지도 모를 사건에 대한 높은 비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끝에서. 그럼 높은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by using contingency program, 어떤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are insured, 확신받는데 they pay no fees. 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거. 아이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자, 고객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뭐 할 때까지? They receive a settlement. 그들이 어떤 그 해결, 분쟁 해결을 받을 때까지, 해결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 하이피 겁내한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컨디션시 프라이싱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이니까 좀 이상한데, 컨디션 프라이싱을 사용하면 고객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뭐 할 때까지? 완전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건이 액수가 큰 것들이 많거든요. 뭐 보상금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또는 뭐 승소하면 액수가 큰데, 그 액수가 크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소송하기도, 변호사 사기도 겁난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승소해서 이제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상금이나 배상금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돈 내가 1억 받았다 그러면 뭐 10%, 20% 떼줄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미리 달라 그러면은 부담이 가서 못 주겠죠. 그만한 돈도 없을 거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of conscious pricing, the economic value of service is hard to determine before the service.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는 다른 그러한 인스턴스. 자,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는 단어 어디서 혹시 보셨나요? For example 같은 말 for instance. 그래서 어떠한 경우, 사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뜻입니다. For instance, for example의 그 instance입니다. 자, 이러한 또는 다른 경우. 그래서 사례. 자, conditional pricing의 어떠한 사례에 있어서 the economic value, 어떠한 경제적 가치, 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hard to determine, 결정하기 어렵다. determine,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service, 그 서비스 전에. 그리고 providers develop a price that allow them to share the risk and rewards of delivering value of the buyer. 자, and 이하 문장. 그리고 providers, 자, 제공하는 사람들. 자,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로이어를 말하겠죠. 자, 그 제공하는 사람들은 develop a price, 어떤 가격을 develop, 개발이나 발전시킨다. 말이 좀 어색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도 사실 좀 불만이에요. 원래 develop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 뜻들은 여기 제가 써놨죠. 개발하다, 그 다음에 발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은 그 밑에서 미에서는 어떤 숨은 뜻을 나타나게 하다, 나타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벨로프란 단어를 쓰는 것은 처음에는 그 가격이 책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저 본문에서는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격이 뭐 몇 퍼센트라고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들은 price, 가격을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타나게 하다. 자, 여기서도 좀 해설지가 조금 뭐 전달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사전을 찾아봐도 가격을 전달한다 이런 말은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가격을 나타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뜻이 더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여러분한테 설명한 때 아까 여러분들 단어 하나 설명을 했었죠. 그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기억나시나요? 어디야?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까 설명한 단어 보상하다, 배상하다라는 그게 1번 뜻이고 그 다음에 돈이 지불하다라는 게 2번 뜻이라고 그랬죠. compensate. 그 단어랑 마찬가지로 이 develop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좀 바꿔서 출제를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밑에다 좀 정확한 의미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거를 뭐 대충 해석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그냥 순서만 딱 잡고 눈치껏 잡아내고서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과연 이런 시험 제도가 과연 적당하고 타당한가? 어떤 눈치 싸움만 기르는 거 아닌가? 정말 중요한 실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게 아니라 어떤 눈치, 요령, 문제 푸는 방법만 자꾸 길러내고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정말 위대한 작가의 어떤 고전이나 작품이나 글을 읽을 때는 그 단어의 하나하나에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여기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정말 깊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 공부 방식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 수능 시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시간이 짧잖아요. 정말 철학적인 지문 올려놓고서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지문 올려놓고서 그거를 2, 3분 안에 풀어라? 물론 이제 숙달이 되면 풀 수는 있어요. 워낙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근데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어를 쓰는 것도 선정하는 것도 정말 좀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기서 자 디벨로프는 원래 기본 뜻이 개발하다 또는 뭐 발전시키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숨은 뜻 같은 것을 나타나게 만들다, 나타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로 쓰인 게 좋습니다. 해설지에서는 가격을 전달한다? 좀 그래요. 원래 그 뜻이 아닙니다. 전달한다, 뭐 트랜스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숨은 뜻을 나타나게 한다, 나타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사실 그 국어 공부가 그렇잖아요. 국어 그 단어의 표현이 정확해야 되고 적절한 단어를 쓰는 게 사실 엄청 중요한 그런 훈련 그러한 게 되죠. 근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현행 수능 제도는 수능 영어라든지 이런 제도는 사실 좀 불만이 있어요. 너무 빨리빨리 어떤 조급한 풀이 위주, 객관식 위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과연 창의성이 길러지겠느냐, 과연 깊게 공부를 하겠느냐 의문이 듭니다. 무조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고 무조건 많이 풀어봐야 되고 무조건 요령을 빨리 습득해야 되고 그래야 고득점이 나오니까. 자, 아무튼 잠깐 그만하고 자, 그래서 그 제공자들은 develop price 어떤 가격을 형성한다, 가격을 숨은 가격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의미로서 developer가 되겠어요. 근데 그 가격은 뭐냐면 that allow them, 자 그들로 하여금 allow A to B, 자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allow A to B 또는 enable A to B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allow to 이렇게 외우세요. allow A to B 이런 식으로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허용하답니다. 자, 그들이 공유하도록 the risk, 자 그 위험과 그 위험을 공유하도록 그리고 reward, 보상인데 어떤 보상이냐면은 delivery value to the buyer, 어떤 구매자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그 보상, 보답과 어떠한 그 위험성을 공유하도록 허락하는 그 가격을 프로바이더들은 가격을 나타낸다 또는 가격을 나타내게 한다.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요 부분 참 두려운 게 높은 수수료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수수료를 fee와 fee가 연결되죠.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해결될 때까지는. 그래서 A와 B만 봐도 A에서 B로 가는 것만 봐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A에서 B로 가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도. 자, 그래서 4번. 이게 하나밖에 이제 A에서 B로 가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게 선지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의 함정입니다. 객관식의 어떤 그 단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지선다였고 지금 오지선다라서 그나마 좀 덜한데 너무 객관식 시험을 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거 고를 때 A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A, B, C 요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A, C, B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면 B 다음에 A냐 C냐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두 개씩 해서 총 6가지가 나오는데 오지선다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당연히 빠지는 거죠. 순서대로 쭉 읽어서 말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좀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B로 시작하는 거 2개, C로 시작하는 거 2개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묻는 겁니다. 아무튼 일단 이런 거 풀 때 1번은 정답이 거의 없었다고 그랬죠. 언젠가 뭐 있었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없고 B나 C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B나 C의 첫 문장을 읽고서 어떤 게 다음으로 올 게 더 적절한가 비교를 해서 B나 C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 고른 문장의 끝부분과 다음 문장의 앞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 자연스러운 연결. 또 그 문장의 끝부분과 그 다음 문장의
첫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와 B의 연결성만 봐도 바로 골라낼 수가 있죠. 아마도 이런 순서 잡기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요 A, B만 가지고 풀었을 겁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이게 그 시험의 한계입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자, 이만 강의를 종료하고 다음 38번, 39번 강의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스카이 윤쌤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